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마운트 에어리에 사는 에디스 얼레드 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어렸을 때 나는 신경이 무척 예민했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었다. 나는 몸이 뚱뚱하고 볼이 남달리 부풀어 더 비만처럼 보였다. 고지식한 어머니는 예쁜 옷 따위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큰 것은 입을 수 있어도 작으면 찢어진다 며 큰 옷만 입혔다. 어쨌든 나는 한 번도 파티에 가지 못했고 즐거운 일도 전혀 없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특별활동이나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병적일 만큼 내성적이었고 나 자신을 남들과 다른 존재로 여기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성인이 되어 7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한 후에도 내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자부심이 강한 시댁 친지들은 언제나 내 이상형이었다. 그러나 그들처럼 되어보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이 나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기가 죽어 속으로만 움츠러들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신경과민이 되어 벌핏하면 화를 내고 친구조차 피하게 됐다. 점점 증세가 심해지자 현관 벨소리만 울려도 겁을 먹게 되었다. 나는 확실히 어딘가 모자라는 바보였다. 게다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늘 걱정이었다. 그래서 남들이 있는 앞에서는 억지로 쾌활한 듯 행동했고 그 결과 어색한 상황이 자주 생겼다. 나도 내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참한 생각은 갈수록 더했다. 기어이 나는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져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불행한 여인의 인생을 뒤바뀌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연한 말 한마디였다. 엘레드 부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어떻게 자식을 길렀는지 이야기하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자기는 자기여야 한다. 자기는 자기여야 한다는 그 말씀. 그것이 나를 변하게 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수능할 수 없는 테두리 속에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했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밤부터 내 자신이 되고자 했다. 그리고 내 성격을 되돌아보는 한편 장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색채와 스타일도 연구하여 내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고 친구도 사귀려 했다. 그리고 부인회에도 가입해 남들 앞에서 발표라는 것도 했다. 처음에는 무척 두려운 일이었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어쨌든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전에 상상도 못했던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가 직접 겪은 쓰라린 교훈, 어떤 경우일지라도 자기는 자기여야 한다 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제임스 고든 길버트 박사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는 명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인류에겐 보편적인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역하다는 것은 신경과민, 정신이상, 강박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아동교육에 관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안젤라 페크리는 자기의 마음과 육체를 버리고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 다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특히 할리우드에서 유행하고 있다. 유명한 영화감독 샘 우드는 무엇보다도 골치 아픈 일은 젊은 배우들에게 자기 자신이 되라고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러너 터널을 닮은 이류, 클라크 게이블의 삼류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샘 우드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연기자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 우드는 칩스 선생이여, 안녕,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의 영화를 감독하기 전에는 부동산의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덕분에 그는 세일즈맨으로서의 요령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업이든 영화계이든 성공의 요령은 하나라고 말한다. 원숭이처럼 흉내를 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코 앵무새가 되지 말라는 뜻이다. 아울러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자기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해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나는 최근 소커니 백큐엄 석유회사의 인사 담당 이사 폴 보인튼에게 구직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가 면접한 구직자가 6만 명이 넘으며 일자리를 얻는 요령이라는 저서까지 있으니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구직자가 범하는 최대의 잘못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침착하고도 솔직해야 할 사람이 면접자의 비위에 맞는 대답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도 위선자는 원치 않으며 위조 지폐를 탐내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차 차장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한 여자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녀는 본디 가수를 지망했는데 불행하게도 용모가 그다지 예쁘지 않았다. 입이 너무 컸고 게다가 이도 고르지 않았다. 뉴저지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그녀는 윗입술로 삐져나온 이를 감추려고 했다. 그리고 억지로 매혹적인 몸짓을 해보였지만 오히려 비웃음만 사게 되었다. 실패가 분명했다. 그런데 그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듣고 있던 한 신사가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다. 여보시오. 그는 퉁명스럽게 말을 걸었다. 나는 당신의 몸짓을 보고 감추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소. 이가 마음에 걸리지요? 그녀는 당황했으나 상대는 말을 계속했다. 그것이 어쨌다는 거지요? 이가 못생긴 건 당신 잘못이 아니오.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입을 벌리고 불러요. 당신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멈칫거리지 않으면 모두들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감추려고 하는 이 덕분에 나중에 더 좋은 운이 열릴지도 모른다오. 캐스 달리는 그의 충고에 따라 이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대신 청중에게만 마음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마음껏 입을 버리고 힘껏 노래를 불렀다. 그리하여 그녀는 영화와 라디오에서 대스타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녀를 흉내내는 희극배우까지 등장했다. 보통 사람은 잠재적인 정신 능력의 10%밖에는 발전시킬 수 없다고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은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 자원의 아주 적은 부분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너무 먼 곳에 머물러 있다. 인간은 여러 가지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과 나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인 것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당신과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당신과 동일한 인간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유전과학에 따르면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22개의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22개의 염색체, 즉 XY 염색체에 의해 세상에 등장했다. 이 46개의 염색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엠넌 샤인펠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각각의 염색체에는 수십, 수백의 유전인자가 있는데 단 하나에 의해서도 개인의 생애가 바뀔 수 있다. 인간이란 이렇듯 불가사의한 존재인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 후 당신이라는 특별한 인간이 태어나게 될 확률은 30조분의 1에 불과하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에게 30조 명이나 되는 형제자매가 있다 해도 모두 당신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이 한낱 추정일까? 아니다.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에 관해 당신이 좀 더 알고 싶다면 앨럼 샤인펠드의 인간과 유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때 쓰라린 경험도 겪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보겠다. 나는 미주리주의 옥수수밭을 떠나 처음으로 뉴욕에 왔을 때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드라마틱 아츠에 입학했다. 배우를 지망했던 것이다. 나는 배우만큼 확실하고 간단한 성공의 지름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야심을 품은 청년들이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나로서는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어쨌든 내 계획은 이러했다. 우선 당대의 명배우 존 드류, 월터 햄튼, 오티스 스키너 등이 예술을 연마했던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만을 흉내내어 놀랄만한 연기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었지만 미주리주. 태생의 멍청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 절대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줄곧 그런 세월을 보냈다. 그 쓰라린 경험은 내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어야 옳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너무도 우둔했던 나는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사업가를 위한 대중연설에 관련된 책을 저술하겠다고 수년 동안 세월을 낭비했던 것이다. 즉 책을 집필하면서 과거 배우 공부를 하며 범했던 어리석은 잘못을 되풀이했던 것이다. 나는 다른 책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정리함으로써 모든 아이디어를 집대성한 한 권의 책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 이유로 대중연설에 관련된 수십 권의 책을 사들여 정리하는데 1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남의 아이디어를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 내 책은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들이 읽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정성을 쏟은 원고를 고스란히 휴지통에 넣고 새로 시작하기로 작심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너는 데일 카네기가 되어라. 결점이나 한계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나는 어차피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처음부터 진작했어야 했던 일에 착수했다. 내 경험, 관찰, 강연자 및 연설법 교사로서의 경험을 기초로 대중연설에 관한 교과서를 집필했다. 나는 윌터 랠리 경진흙탕에 상의를 벗어 던져 여왕이 그 위를 걷게 했다는 풍류 시인이 아닌 1964년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 배웠던 것과 똑같은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다. 나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양의 책을 쓸 수는 없어도 내 책을 쓸 수는 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어빙 벌린이나 조지 거신처럼 행동하라.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벌린은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거신은 베를린의 더러운 뒷골목에서 주급 35달러의 박봉을 받는 가난하고 젊은 작곡가였다. 벌린은 거신의 재능에 감동하여 그가 받고 있던 급료의 3배를 줄 테니 자신의 음악 비서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그러면서도 벌린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 하지만 이 일은 맞지 않는 편이 좋을 거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벌린의 이류가 될 염려가 있어. 당신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킨다면 언젠가는 인류 거신이 될 거요. 거신은 그 충고를 잊지 않고 차근차근 자기 자신을 그 시대에 맞는 특별한 작곡가로 키워나갔다. 찰스 채플린, 윌 로저스, 메리 마가렛 맥브라이드, 진 오틀리, 그 밖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을 미리 배워야만 했다. 그런 배움이 없었기에 그들 모두는 나처럼 쓰라린 경험을 통해 그 교훈을 배워야 했다. 찰스 채플린이 처음 영화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감독은 그에게 당시 인기 있던 독일의 희곡 배우를 흉내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채플린은 그의 독특한 연기를 고수했기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보 포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도 처음에는 노래와 춤을 곁들인 연기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담을 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윌 로저스는 여러 해 동안 무대 뒤에 앉아 말 한마디 없이 밧줄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희극적 재능을 발견하고 밧줄을 휘두르며 코미디를 연기해 인기를 얻었다. 메리 마가렛 맥브라이드는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아일랜드의 희극 배우가 되려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 즉 미주리주 태생의 시골여자가 되었을 때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스타가 되었다. 진 오틀리가 텍사스 사투리를 감추고 뉴욕 출신이라고 허풍을 떨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흉보며 외면했다. 그러나 그가 벤조를 안고 카우보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의 운이 열리면서 영화와 라디오에서 세계 제1의 카우보이가 되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새로운 그 무엇이다. 그 점을 기뻐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이 당신에게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신 분석에 의하면 모든 예술은 자서전적이다. 당신은 당신의 것밖에는 노래할 수 없다. 또 당신의 것만 그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 환경, 유전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당신은 자신의 작은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좋든 나쁘든 당신은 인생의 오케스트라에서 자신만의 악기를 연주해야만 한다. 에머스는 자기 믿음이라는 논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도달하는 시기가 있다. 즉 질투는 무지이며 모방은 자살이다. 좋든 나쁘든 자기 자신을 주어진 운명으로 깨달아야 한다. 광대한 우주에는 좋은 것들이 충만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주어져 있는 좁은 토지에서 자신이 노력해 얻은 곡식뿐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잠재하고 있는 힘은 세상 어디에서도 새로운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도 자신뿐이다. 하지만 그 힘을 실행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모른다. 시인 더글러스 마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 만일 저 언덕의 소나무가 되지 못한다면 산골짜기의 잡목이 되어라. 그러나 여울가의 가장 보기 좋은 나무가 되어라. 만일 나무가 되지 못하겠거든 관목이 되어라. 그대 만일 관목이 되지 못하겠거든 작은 풀이 되어라. 그리고 길거리를 보다 아름답게 하라. 그대 만일 꼬치고기가 되지 못하겠거든 농어가 되어라. 그러나 호수에서는 가장 팔팔한 농어가 되어라. 우리 모두가 선장이 될 수는 없다. 선원이 되는 이도 있으리라. 그러나 모두가 무언가 할 일은 있을지니 큰 일도 있을 것이며 작은 일도 있을 것이니
그래도 해야만 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그대 만일 큰 길이 되지 못하겠거든 아주 작은 오솔길이 되어라. 그대 만일 태양이 될 수 없으면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 평화와 자유를 얻게 하는 정신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5번째 법칙은 이것이다.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이 되어라.